태양계는 태양과 그 주변을 공존하는 여러 천체들과 그들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태양 주위를 도는 8개의 행성이 있으며 이들은 두 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내행성 또는 지구형 행성으로 불리는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양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성의 궤도는 태양으로부터 평균 약 5,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지구의 궤도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목성형 행성으로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을 포함합니다. 이 행성들은 주로 가스와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7억 8천만 킬로미터, 해왕성은 약 4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이들 행성 외에도 다양한 소천체들이 있습니다. 소행성 때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원반 모양 영역에 위치하며 여기에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카이퍼 때와 산란 분포 때는 해왕성 궤도 너머에 위치하며 이곳에 있는 천체들은 주로 물,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이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역에는 외행성들인 명왕성, 하오메아, 마케마케, 그리고 에리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양계의 가장자리에는 오르투 그림이 있으며 여기에는 장주기 해성의 원천이 됩니다. 태양계의 행성들 중 6개,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과 4개의 외행성, 명왕성, 에리스, 하오메아, 그리고 마케마케는 하나 이상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성과 토성은 그들만의 뚜렷한 고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목성과 토성은 가스 행성이고 천왕성과 해왕성은 주로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 얼음 행성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태양계의 구성입니다. 태양계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지형 주기열성으로 전체 태양계 질량의 약 99.86%를 차지합니다. 이 거대한 질량 때문에 태양은 태양계 내 모든 천체에 강력한 중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질량 중 2개의 거대 가스 행성과 2개의 거대 얼음 행성이 99%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90%를 목성과 토성이 차지합니다. 태양계의 다른 구성 요소로는 행성들을 공존하는 다양한 위성들과 외소행성, 소행성, 해성, 그리고 카이퍼대 천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소천체 SSSB Small Solar System Body로 분류되며 또한 행성 간 먼지도 태양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태양계 내 대부분의 큰 천체들의 궤도는 지구의 궤도인 황도와 거의 평행합니다. 하지만 해성이나 카이퍼대 천체의 궤도는 이와 상당히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계 내 모든 행성과 대부분의 천체들은 태양의 자전 방향,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하지만 헨리 해성과 같은 일부 예외도 존재합니다. 행성의 궤도는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릅니다. 태양에 더 가까운 천체일수록 궤도 주기가 짧아지며 근일점에서는 가장 빠르게, 먼일점에서는 가장 느리게 운동합니다. 대부분의 행성 궤도는 원행에 가까운 타원이지만 해성이나 카이퍼대 천체의 궤도는 더 길쭉한 타원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세드나의 궤도는 매우 찌그러진 타원형입니다. 태양계 내의 천체들은 크게 3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됩니다. 행성은 자신의 중력으로 구형의 몸체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질량을 가진 천체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전 궤도상에 존재하는 다른 작은 천체들을 제거하거나 통합하여 청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 등 총 8개의 행성이 존재합니다. 외행성은 행성과 유사하게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구형의 몸체를 이루지만 자신의 궤도 근처의 다른 작은 천체들을 청소하지 못한 천체를 말합니다. 태양계에는 세레스, 명왕성, 하오메아, 마케마케, 그리고 에리스 등 5개의 외행성이 있으며 세드나, 오르크스, 카오아르 등과 같은 다른 천체들도 장래의 외행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나머지 천체들은 태양계 소천체로 분류되며 이에는 소행성과 해성 등이 포함됩니다. 태양계는 또한 내행성계, 소행성대, 거대 가스행성, 그리고 카이퍼벨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천체의 위치와 성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한 태양계의 물질은 주로 가스, 얼음, 그리고 암석으로 구분됩니다.
암석은 높은 녹는점을 가진 혼합물로 주로 규소와 금속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내행성지대에 흔하며 암석 행성과 소행성의 주요 구성물질입니다. 가스는 분자 수소, 헬륨, 네온 등과 같이 녹는점이 매우 낮고 높은 증기압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들은 성운 내에서 대체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주로 거대 가스 행성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얼음은 물,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물질로 구성되며 녹는점이 수백 켈빈 정도입니다. 얼음 물질은 가스 행성의 위성, 천왕성과 해왕성, 그리고 해왕성 궤도 너머의 많은 작은 천체들의 주요 구성 물질입니다. 다음은 태양계의 발견과 탐험입니다. 태양계의 발견과 탐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적 진보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주로 지구 중심설, 즉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관념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고대와 중세를 지나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인도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리아바타는 지구가 자전한다는 생각을 제시했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제안했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16세기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한다는 태양 중심설을 수학적으로 정립했는데, 이 이론은 당시의 관념에 도전하는 것이었으며 종교적 철학적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독일의 수학자이자 점성술사이자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의 궤도가 원이 아닌 타원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 목성의 위성을 관측하며 태양계 내 다른 천체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지구 중심설에 반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며 행성들이 어떻게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지 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망원경 기술의 발전과 무인 우주선의 사용으로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더욱 자세히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행성의 산맥, 크레이터, 지질학적 현상은 물론이고 구름, 모래폭풍, 만년설 등의 기상학적 현상까지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태양계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입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한 유일한 항성으로 인류가 그 표면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항성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하며 태양의 질량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대부분인 약 99.86%를 차지합니다. 이는 지구 질량의 약 33만 2,900배에 해당합니다.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에너지는 전자기 복사의 형태로 우주로 방출되며 이 중 400에서 700 나노미터 파장의 빛은 가시광선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800켈빈이며 분광형상 G2 O형에 속하는데, 이는 태양의 질량이 큰 편에 속하는 황색 외성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이름과 달리 우리 은하에서 비교적 무겁고 밝은 별에 속하고 색등급도에 따르면 뜨거운 별은 일반적으로 밝으며 태양은 주계열 별들 중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태양보다 더 밝고 뜨거운 별은 드물고 반대의 경우인 적색외성, 즉 K형 주계열성은 우리 은하 항성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태양은 수명의 절반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아직 중심액의 수소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융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현재 처음 태어났을 때의 밝기보다 약 30% 더 밝아졌습니다. 태양은 종족 1항성에 속하는데, 이는 우주 진화의 후기 단계에서 태어난 별로 수소와 헬륨 외에도 무거운 금속 원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거운 원소는 이전 세대 별들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러한 원소들의 존재는 태양 주변에 행성계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의 총 수명은 약 110억 년으로 추정되며 현재 약 46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50억 년 후에는 적색 거성 단계로 들어가며 그 기능의 대부분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구의 생태계는 태양의 밝기가 10억 년마다 약 10% 증감에 따라 약 10억 년 후에 생명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은 빛과 함께 대전된 입자들, 즉 플라즈마를 지속적으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합니다.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태양풍은 시속 약 150만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우주로 퍼져나가며 태양으로부터 최소한 100AU까지 확장되어 희박한 태양권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태양풍이 퍼져나가는 공간을 행성간 매질이라고 불립니다.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태양 플레어나 코로나 질량 방출과 같은 강력한 현상들은 태양권에 영향을 주어 우주 기후를 형성합니다. 태양권 내에서 가장 큰 구조 중 하나는 태양의 회전에 의해 생기는 나선형의 태양권 전류편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자기장이 행성간 매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형성됩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풍으로 인해 지구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금성과 화성은 자기장이 없어서 태양풍이 그들의 대기를 서서히 우주로 새어나가게 합니다.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지구의 극지방 근처에서는 오로라가 만들어집니다. 우주선 또는 우주광선 코스믹 레이는 태양계 외부에서 오는 입자들로 태양권과 행성의 자기장에 의해 태양계와 행성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습니다. 성간 물질 속에 있는 우주선의 밀도와 태양 자기장의 세기는 매우 긴 시간에 걸쳐 변화하며 이에 따라 태양계 안의 우주 방사선 수준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정도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내행성계입니다. 태양계의 안쪽 부분을 내행성계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은 지구형 행성과 수많은 소행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규산염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행성계의 특징은 그 위치가 태양에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행성계 전체의 반지름은 목성과 토성 사이의 거리보다도 짧습니다. 내행성계에는 4개의 지구형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소행성대가 포함됩니다. 이 지구형 행성들은 주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위성의 수가 적고 고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성들의 주요 구성 광물은 높은 녹는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각과 멘틀은 주로 규산염으로 구성되어 있고 핵은 철과 니켈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형 행성들은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 지구, 화성은 대기, 충돌 크레이터, 열곡, 지구대, 그리고 화산과 같은 구조적인 지질학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구형 행성이라는 용어는 내행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행성은 태양계에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위치한 행성들, 즉 수성과 금성을 지칭하는 반면 지구형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다음은 수성입니다. 수성은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태양에서 약 0.4AU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대략 5,900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수성은 또한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으로 그 질량은 지구의 약 0.055배에 불과합니다. 수성은 위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표면은 수많은 충돌 크레이터와 쭈글쭈글한 거대한 절벽으로 특징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절벽은 수성이 태양계 역사 초기에 수축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수성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여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수성의 내부 구조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데 특히 커다란 핵과 비교적 얇은 멘틀의 성분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50년 이후로 현재까지 수성을 방문한 탐사는 메리너 10호와 메신저 2대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수성에 대한 탐사는 제한적입니다. 이 두 탐사선은 수성의 지질학적 특징과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입니다.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0.7AU 떨어져 있으며 이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800만 킬로미터 정도이고 질량은 지구의 약 81.5%를 가진 행성입니다. 금성은 지구와 외관상 유사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금성도 규산염 멘틀과 철질 핵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적인 지질 활동의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성은 지구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대기의 밀도입니다. 금성의 대기 밀도는 지구의 대기 밀도의 약 90배에 달하며 이는 금성의 표면 온도가 섭씨 400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고온은 주로 대기 중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금성의 표면에서는 현재까지 지질학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금성에는 자기장이 없어서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쓸려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화산 활동으로 인한 가스 분출이 금성 대기의 일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성의 사진은 자외선으로 찍은 뒤 가시광선 스펙트럼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금성에 회전하는 갈색 구름이 보이지만 실제로 가시광선으로 금성을 관찰하면 주로 노란색의 황산 구름만 보입니다. 금성은 자연 위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다음은 지구입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약 1AU 떨어져 있으며 이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지구는 네 행성 중 가장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수성, 금성, 그리고 화성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질량이 큽니다. 지구는 현재까지 활발한 지질학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주상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 유일한 천체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암석 행성들과는 달리 지구는 풍부한 바다를 가지고 있으며 지각판의 이동이 일어나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이러한 지각판의 이동은 대륙의 형성과 변화, 산맥의 생성과 같은 지질학적 현상을 일으킵니다. 지구의 대기는 다른 암석 행성들과 크게 다르며 특히 자유산소의 함량이 21%에 달합니다. 이는 주로 식물의 광합성 활동 덕분입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 지구 대기의 산소 함량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구는 달이라는 자연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다른 지구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위성으로 태양계 내의 다른 암석 행성들의 위성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달의 존재는 지구에 대한 중력적 영향뿐만 아니라 조수 현상, 지구의 자전축 안정성 등 다양한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화성입니다.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1.5AU 떨어져 있는데 이는 태양으로부터 약 2억 2천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화성은 수성보다는 크지만 지구와 금성보다는 질량이 작은 행성입니다. 화성은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올림푸스 산과 같은 거대한 화산, 메리너 계곡과 같은 큰 단층 계곡이 있으며 이러한 지질학적 구조는 화성에 최근까지 지질학적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화성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토양에 포함된 산화철 때문이며 이로 인해 화성의 하늘은 분홍색을 띠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위성은 원래 소행성이었으나 화성의 중력에 의해 포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보스는 향후 약 3천만에서 5천만 년 이내에 화성의 조속력으로 인해 파괴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화성은 지구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탐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 마스 오디세이, 마스 패스파인더, 스프릿, 오퍼튜니티, 인사이트, 그리고 퍼서비어런스 등과 같은 많은 탐사선이 화성의 지질학적 환경적 특성을 탐사하기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소행성 때입니다. 태양계 소행성 때는 대부분 암석, 금속 등 휘발성이 없는 광물로 구성된 수많은 소천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주 소행성 때는 화성과 목성의 궤도 사이에 위치하며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2.3에서 3.3AU입니다. 이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대략 3억 4천만 킬로미터에서 4억 9천만 킬로미터 사이에 해당합니다. 소행성 때에 있는 천체들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목성의 강력한 중력 영향으로 인해 서로 충돌하거나 결합하지 못하고 행성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행성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며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것부터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크기까지 포함됩니다. 가장 큰 소행성은 외행성인 세레스이며 일부 소행성, 예를 들어 베스타와 희귀 A야는 유체 정력학적 균형 상태가 확인되면 외행성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행성 때에는 지름이 200m 이상인 천체가 수천 개에서 수만 개에 이르지만 이들의 총 질량은 지구 질량의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소행성 때의 천체들은 태양 주위를 산발적으로 돌고 있어서 우주 탐사선이 이 지역을 통과해도 충돌 사고는 드뭅니다. 때때로 이 소행성 때에서 태양을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레스입니다. 세레스는 태양계의 소행성 때에 위치하며 태양으로부터 약 2.77AU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4억 1천만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세레스는 소행성 때에서 가장 큰 천체이며 그 직경은 거의 1000km에 달합니다. 이러한 크기 덕분에 세레스는 자체 중력만으로 구형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외행성으로 분류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19세기에 발견된 세레스는 처음에는 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1850년대에 다른 소행성들이 발견되면서 세레스는 소행성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새로운 천문학적 분류 체계에 따라 외행성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세레스의 크기, 형태, 그리고 그 구성 특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세레스는 그 크기와 구형 형태로 인해 소행성대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태양계 내 다른 소행성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행성으로서의 세레스는 태양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계의 내행성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외행성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행성계는 태양계의 바깥쪽 지역에 위치한 부분으로 거대 가스 행성인 목성, 토성과 그 위성들, 그리고 거대 얼음 행성인 천왕성, 해왕성과 그 위성들, 카이퍼벨트와 오르트 구름에 존재하는 천체들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에는 센타우루스족과 같은 소행성과 해성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많은 단주기 해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센타우루스족은 궤도 긴 반지름이 거대 가스 행성들 사이에 있는 태양계의 소천체 무리입니다. 외행성계의 천체들은 태양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천체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물,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 등과 같은 휘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의 낮은 온도 때문에 이러한 휘발성 물질들은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이는 지구형 행성과는 다른 환경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거대 가스 행성들과 그 위성들은 주로 가스와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천체의 큰 질량과 낮은 온도는 태양계 내에서 독특한 환경을 형성하며 다양한 종류의 해성과 소천체들이 이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먼저 가스 행성과 얼음 행성입니다. 태양계의 외곽을 돌고 있는 4개의 거대한 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은 목성형 행성 또는 외행성으로 불립니다. 이 중 목성과 토성은 거대 가스 행성, 천왕성과 해왕성은 거대 얼음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4개의 행성의 질량은 태양계의 전체 8개 주요 행성 질량의 약 99%를 차지합니다. 이들 중 가장 가벼운 천왕성과 해왕성은 지구 질량의 약 14배인 반면, 목성은 지구 질량의 약 318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목성형 행성의 밀도는 암석 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약 20% 수준입니다. 목성과 토성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강력한 자기장과 대기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은 수소와 헬륨 외에 물, 암모니아, 메탄과 같은 얼음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성형 행성은 고리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토성의 고리를 제외하고는 지구에서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그 규모와 밝기 때문에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망원경을 통해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개의 목성형 행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성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8개의 행성 중 가장 거대하고 무거운 천체입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5.2AU, 약 7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목성의 질량은 나머지 7개의 모든 행성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약 2.5배나 더 무겁습니다. 목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서 강력한 열이 발생합니다. 이 내부열은 목성의 대기에서 자전 방향과 평행한 줄무늬 모양의 띠와 대적반과 같은 반영구적인 대기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적반은 목성의 가장 잘 알려진 특징 중 하나로 거대한 폭풍 시스템입니다. 목성은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숫자만 79개입니다. 이들 중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오, 그리고 유로파는 내부열 또는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등 암석 행성과 비슷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니메데는 태양계 위성 중 부피와 질량이 가장 큰 위성으로 심지어 수성보다도 부피와 크기가 더 큽니다. 다음은 토성입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약 9.5AU 떨어져 있으며, 이는 태양으로부터 대략 14억 2천만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토성은 목성 다음으로 큰 가스 행성으로 질량, 구성물질, 내부 구조, 자기권 등 여러 면에서 목성보다 약간 작습니다. 토성의 부피는 목성의 약 60%에 해당하지만 질량은 목성의 약 3분의 1, 즉 지구 질량의 95배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토성의 밀도는 물에 뜰 정도로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낮습니다. 토성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그 거대한 고리 시스템입니다. 이 고리는 주로 얼음 입자와 암석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고리입니다.
토성은 목성 다음으로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타이탄과 엔셀라두스는 지질학적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들 위성에서는 얼음 물질이 분출되는 화산 활동이 관찰됩니다. 타이탄은 부피면에서 수성보다 크며 태양계의 위성 중 유일하게 짙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기는 주로 질소와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이탄의 표면과 대기에서 복잡한 유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약 19.2 AU 떨어져 있으며 이는 태양으로부터 약 28억 7천만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천왕성은 외행성 중 가장 가벼운 가스 행성으로 지구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왕성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그 자전축이 황도면에 대해 97.9도 기울어져 있어서 태양 주위를 거의 수평으로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기울기는 천왕성의 계절 변화에 매우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천왕성의 중심핵은 다른 가스 행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가우며 방출하는 열의 양도 적습니다. 천왕성은 여러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중 티타니아, 오베론, 움브리엘, 아리엘, 그리고 미란다가 큰 위성들입니다. 이 위성들은 다양한 지형적 특징을 보여주며 특히 미란다의 표면은 그 불연속적인 지형으로 인해 매우 눈에 띕니다. 이 5 위성은 모두 단층, 능선, 절벽, 산맥, 화구, 범람의 흔적 등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과거의 지질학적 활동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30 AU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대략 45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해왕성은 천왕성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무거운 가스 행성입니다. 해왕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17배로 이로 인해 해왕성의 밀도는 천왕성보다 약간 높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에 비해 더 많은 내부열을 발산하지만 목성이나 토성에 비하면 그 양은 적습니다. 그리고 해왕성은 13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은 해왕성의 특징적인 위성입니다. 트리톤은 액체 질소의 간헐천이 존재하는 등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특성을 보이며 태양계 위성 중 유일하게 역방향으로 모행성인 해왕성을 공존하는 거대 위성입니다. 해왕성과 같은 궤도를 도는 다수의 소행성들은 해왕성 트로이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해왕성과 1:1의 궤도 공명을 하며 이는 해왕성의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특정 지점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해성입니다. 해성은 수킬로미터 정도 크기의 휘발성 얼음 혼합물로 이루어진 태양계의 천체입니다. 해성의 궤도는 매우 이심률이 큰데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는 내행성 궤도까지 들어왔다가 멀어질 경우 명왕성 바깥까지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성 중에는 궤도 경사각 값이 큰 개체가 많은데 그중 공전 주기가 100년이 되지 않는 단주기 해성의 경사각은 중간 정도입니다. 해성이 내행성 궤도에 진입하면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일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얼음 상태로 존재하던 휘발성 물질이 증발하여 이오나, 즉 코마라는 이름의 꼬리처럼 생긴 구조를 형성합니다. 코마는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대부터 인류가 해성을 묘사할 때 사용된 강렬한 특징이었습니다. 단주기 해성은 태양을 1회 도는데 200년이 걸리지 않는 반면 장주기 해성은 1회 공전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수천 년은 됩니다. 단주기 해성은 카이퍼벨트에서 태어나며 헤일밥 해성과 같은 장주기 해성은 오르투그름에서 태어난다고 여겨집니다. 크로이츠 선 그레이저스와 같은 해성군은 하나의 덩어리였던 천체가 쪼개져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전 궤도와 타원형인 일부 해성은 태양계 바깥에서 태어나 태양계를 찾아온 경우도 있는데 이들의 정확한 궤도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태양 주위를 많이 돌면서 휘발성 물질이 거의 증발한 늙은 해성은 종종 소행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센타우루스족입니다. 센타우루스족은 태양계에서 목성과 해왕성 사이의 궤도 장반경을 가진 해성과 유사한 얼음으로 이루어진 천체들을 일컫습니다. 이들 천체는 크기와 구성면에서 해성과 비슷하지만 태양계 내에서의 궤도 위치가 해성과는 다르게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센타우루스족 중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천체는 카리클로로 지름이 약 250km에 이릅니다. 이 크기는 일반적인 해성에 비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센타우루스족은 흥미로운 천체로 그들의 크기와 궤도 특성은 태양계의 다양한 해성의 기원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센타우루스족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초로 발견된 2060 키론이 있습니다. 2060 키론은 해성으로도 분류되며 95P/키론이라는 명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2060 키론이 태양에 접근할 때 코마가 커지는 해성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행성계와 외행성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왕성 궤도 바깥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왕성의 궤도를 넘어선 태양계의 바깥쪽 영역은 아직까지 탐사와 연구의 대상이 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지역의 천체들은 대부분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것들조차 지구의 직경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질량은 달보다도 작습니다. 이러한 천체들은 주로 암석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부에서 외태양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때때로 소행성대를 넘어선 외행성계, 즉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포함한 영역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중복 사용은 태양계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해왕성 궤도 너머의 영역은 카이퍼벨트와 오르트 구름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영역은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이퍼벨트입니다. 카이퍼벨트는 태양계의 소행성대와 유사하지만 주요 구성물질이 얼음인 거대한 고리 구조입니다. 이 고리는 태양으로부터 대략 30에서 50 AU 떨어진 지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45억 킬로미터에서 75억 킬로미터 사이에 해당합니다. 카이퍼벨트는 주로 소천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부 큰 천체들은 외행성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콰오와 바루나, 오르쿠스와 같은 천체들은 그 크기 때문에 외행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이퍼벨트의 천체들 중 지름이 50km 이상인 것은 약 1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총 질량은 지구 질량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많은 카이퍼벨트 천체들은 자신만의 위성을 여럿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는 다른 각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카이퍼벨트가 태양계 형성 초기의 조건을 보존하고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 지역의 천체들은 태양계의 진화와 기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명왕성과 카론입니다. 명왕성은 태양계의 카이퍼벨트 안에서 가장 큰 외행성으로 태양으로부터의 평균 거리는 약 39 AU입니다. 이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대략 58억 4천만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1930년 발견 당시 명왕성은 9번째 행성으로 간주되었으나 2006년 국제천문연맹의 새로운 행성 정의에 따라 외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명왕성이 태양계의 행성으로서의 세 가지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왕성의 궤도는 다른 행성에 비해 상당한 이심률을 가지고 있으며 황도면에 대해 약 17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명왕성의 태양에서의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 약 29.7 AU, 가장 멀 때는 약 49.5 AU로 변동합니다.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카론은 현재 외행성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명왕성과 카론의 질량 중심은 두 천체의 내부가 아니라 중간 우주 공간에 위치해 있어서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는 쌍성계와 유사한 구조를 이룹니다. 명왕성의 다른 작은 위성들인 닉스와 히드라는 명왕성 카론 시스템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해왕성과 3대2의 궤도 공명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해왕성이 태양을 3번 도는 동안 명왕성은 2번 돕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카이퍼벨트 천체는 플루토이드로 분류됩니다. 이 궤도 공명은 태양계의 동적 구조와 중력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하우메아와 마케마케입니다. 하우메아와 마케마케는 카이퍼벨트 내에서 주목할 만한 크기를 가진 천체들입니다. 하우메아는 태양으로부터 평균 약 43.34 AU 떨어져 있으며 이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대략 64억 8천만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반면 마케마케는 태양으로부터 평균 약 45.79AU 떨어져 있으며 이는 태양으로부터 대략 68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케마케는 카이퍼 벨트에서 명왕성에 이어 두 번째로 밝은 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우메아와 마케마케는 원래 2003 EL61과 2005 FI9로 알려졌으나 2008년 외행성으로 분류되면서 각각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궤도 경사각은 각각 28도와 29도로 명왕성의 궤도 경사각보다 더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큰 궤도 경사각은 이들 전체가 해왕성의 중력에 구속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하우메아와 마케마케는 고전적 개념의 카이퍼 벨트 천체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산란 분포대입니다. 산란 분포대는 카이퍼 벨트와 겹치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 있는 태양계의 영역입니다. 이 지역은 단주기 혜성의 주요 발원지로 여겨지며 태양계 초기 역사에서 해왕성이 현재 위치로 이동하면서 중력적 영향을 받아 혼란스러운 궤도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란 분포대의 천체들은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 카이퍼 벨트와 비슷한 위치를 도는 반면 멀어질 때는 태양으로부터 최대 150AU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225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천체들의 궤도는 황도면에 대해 크게 기울어져 있으며 일부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란 분포대에 대한 분류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카이퍼 벨트의 확장된 부분으로 보고 산란 카이퍼 벨트 천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센타우루스 쪽과 같은 천체들과의 구별을 위해 산란 분포대 바깥쪽에 위치한 천체를 안쪽 산란 카이퍼 벨트 천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에리스입니다. 에리스는 태양계의 산란 분포대에 위치한 천체로 태양으로부터의 평균 거리가 약 68AU입니다. 이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대략 102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에리스는 산란 분포대 천체 중에서 가장 질량이 크며 지름이 약 2400km로 명왕성보다 약 5% 정도 더 큽니다. 이러한 크기 때문에 행성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주요한 천체 중 하나입니다. 에리스는 디스노미아라는 위성을 거느리고 있고 현재까지 발견된 외행성 중에서 가장 질량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리스는 명왕성과 마찬가지로 20률이 큰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 태양에 가장 가까워질 때는 약 38.2AU, 멀어질 때는 최대 97.6AU까지 거리가 변화합니다. 에리스의 궤도는 황도면에 대해 크게 기울어져 있고 그 경사도는 상당히 커 태양계 내에서 독특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에리스는 태양계 외곽의 천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이 되며 에리스의 발견과 연구는 외행성의 정의와 태양계 천체 분류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내행성계, 외행성계, 그리고 해왕성 바깥쪽 영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태양계 외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 외곽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는 태양계의 경계가 태양풍과 태양중력이라는 두 가지 다른 힘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태양풍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은 대략 태양으로부터 명왕성까지 거리의 4배 정도에 이릅니다. 이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120AU, 즉 약 180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이 영역의 끝인 태양권 궤면은 태양풍이 성간 매질과 만나는 지점으로 성간 공간이 시작되는 곳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태양권 궤면은 태양풍이 성간 매질의 압력에 의해 감속되고 멈추는 지점으로 태양계와 성간 공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반면 태양의 중력 영향이 미치는 범위인 힐 구역은 태양권 궤면보다 훨씬 더 멀리 대략 1000배 정도 더 먼 곳까지 이른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태양으로부터 수천 AU에 달할 수 있는 거리로 이는 태양계의 중력적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며 태양계와 성간 공간의 경계를 다른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이 두 경계의 차이는 태양계의 물리적 및 중력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태양계의 경계를 정의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태양계의 복잡한 역동성을 보여주며 태양계 밖의 우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합니다. 먼저 태양권 궤면입니다. 태양권 궤면은 태양계와 성간 공간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는 복잡한 영역으로 여러 구조와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권의 바깥 경계인 태양권 계면은 태양풍이 더 이상 불지 않고 성간 공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경계는 유체 동력학적 원리에 따른 성간 매질과 태양풍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태양풍은 초속 약 400km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며 성간 매질 영역에서 성간 플라즈마의 흐름과 충돌합니다. 이 충돌은 말단 충격이라는 지점에서 일어나며 이 지점은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이 부는 방향으로 약 80에서 100AU, 반대 방향으로는 약 200AU 거리에 위치합니다. 이 지점에서 태양풍은 급격히 느려지고 응축되며 요동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형성되는 태양권 계면과 말단 충격 사이의 영역인 헬리오시스는 마치 혜성의 꼬리와 같은 거대한 타원형 구조로 태양풍이 부는 쪽으로는 약 40AU 걸쳐 뻗어 있으며 반대쪽으로는 그보다 몇 배 더 길게 형성됩니다. 태양권 너머 약 230AU 부근에는 태양풍이 성간 매질과 부딪히면서 형성되는 뱃머리 충격파 구조가 존재합니다. 태양권이 태양계를 우주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 나사의 지원을 받은 연구팀이 비전 미션이라는 이름의 태양권 너머 탐사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르트 구름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의 가장 외곽에 위치한 이론적 구역으로 무수한 얼음 천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형의 구름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 구역은 태양계의 장주기 혜성들의 주요 원천으로 여겨지며 태양으로부터 약 5만 AU부터 시작하여 최대 10만 AU까지 뻗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7조 5천만 킬로미터에서 15조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오르트 구름의 형성은 목성형 행성의 중력적 상호작용에 의해 태양계 안쪽에서 튕겨져 나간 혜성들이 그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이 구역의 천체들은 매우 느리게 움직이며 때때로 지나가는 다른 항성의 충돌이나 중력작용, 우리 은하의 은하계 조력 등 드문 외부 섭동으로 인해 궤도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섭동은 오르트 구름 천체들이 태양계 안쪽으로 진입하여 장주기 혜성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둘러싼 거대한 영역으로 태양계의 구성과 진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세드나입니다. 세드나는 태양계에서 매우 독특한 궤도를 가진 천체로 태양으로부터의 평균 거리는 약 525AU입니다. 이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대략 787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세드나는 거대하고 불그스름한 체구를 가진 천체로 명왕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입니다. 세드나의 궤도는 매우 긴 타원형으로 근일점에서의 거리는 76AU, 원일점에서의 거리는 928AU에 달합니다. 세드나가 태양을 한 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2,050년 정도입니다. 2003년 미국의 천문학자 마이클 브라운이 발견한 세드나는 해왕성의 영향을 받기에는 근일점이 너무 멀어 산란 분포대나 카이퍼 벨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브라운과 다른 천문학자들은 세드나와 함께 근일점이 45AU이고 원일점이 415AU, 공전주기가 3420년인 2000 CR105를 포함하는 새로운 천체 집단의 존재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이 새로운 집단을 안쪽 오르트 구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세드나의 정확한 생김새와 특성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행성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세드나와 같은 천체들의 연구는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태양계 밖으로 퍼져 있는 잠재적인 천체들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태양계의 끝입니다. 태양계의 끝과 그 경계에 대한 이해는 여러 학설과 관측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장은 약 2광년, 즉 대략 12만 5천 AU 범위에 걸쳐 있어 이는 근처 별들의 중력장을 압도하는 광대한 영역입니다. 이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18조 9천만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세드나와 같은 천체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 사이에 위치한 수천에서 수만 AU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은 대부분 아직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태양계 외부 영역뿐만 아니라 태양과 수성 사이의 공간에 대한 연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